서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웹진 시인광장이랑 용인문학회에서 또 참석해야 할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아마 내일 저녁 밤에 아마 차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시간대 제가 수업을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두 번은 나누어서 제가 동영상으로 수업을 지금 현재 강의를 할까 합니다. 네. 이상하게 토요일에 계속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쁜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오늘 제가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이거를 한 두세 번 아마 나눠서 아마 수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이미지에 관한 수업을 한번 했었죠, 그렇죠? 근데 거의 한 1940년대, 50년대 나왔던 이론들입니다. 심상, 뭐 이미지, 뭐 시각, 촉각, 후각, 뭐 공감각, 뭐 이런 것들. 이건 그냥 거의 중고등학교 이제 수업용으로만 쓰는 그 내용이지. 지금 이제 우리 현대시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유명한 시인들이 쓰고 있는 시들이 나타나는 이미지 특징.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미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추상의 영역, 구상에서 추상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훨씬 더 조금 시에 많은 요소들이 구성 요소들이 있으나 뭐 운율이나 뭐 화자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낯설게 좀 색다른 방향 개성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트렌디한 시를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추상의 영역이 들어가 있는 현대문학, 그리고 현대시, 그리고 현대예술까지 우리는 그게 발맞춰서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시들의 어떤 이미지의 어떤 변화를 이수명 시인의 표현의 시학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대한 다룬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2부에서는 실제 유명한 작가들이 시에서 어떻게 이걸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이 지금 이제 이수명 시인의 표면의 시학이라고 하는 실론집입니다. 실론집인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의 이미지는 어디서 오는가? 시의 이미지는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최근 시의 이미지에 대하여 다루겠다고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첫 단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쉬운 내용이 먼저 도입 부분에 시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편의 시를 읽을 때 시는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사물이나 대상, 세계, 화자, 시간, 공간, 분위기, 이들이 엮어내는 관련을 보여준다. 시가 보여주는 것, 그래야 우리가 보는 것을 바로 이미지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시에서 한 송이 꽃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꽃의 이미지이다. 시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방식으로 보이길 기대하는 꽃이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꽃이나 추상적인 실제 꽃이 아니라 과학이나 철학이 아니기에 시에서 꽃은 이미지로 존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시에서 사용할 때 만약에 저기서 멍멍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시에 표현했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청각적 심상,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됐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멍멍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 있다. 만약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이것도 뭘까요? 이것도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제 구상적인 실제의 어떤 이미지로 생각한다면 실제로 멍멍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는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음성 상징일 뿐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실제 개 소리가 들렸던,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자가 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청각적,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오감 중에서 청각적인 심상을 이용해서 화자가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분위기나 주제나 배경이나 상황이나 맥락이나 이런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 쓰는 이미지, 심사인 거죠. 마음속에 그려지는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를 따지는 것은 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들이 되겠죠. 네. 자, 일단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면 맨 앞에 일부에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전급별 실론에 나오는 이제 이미지에 대한 또 언급이 있어서 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운동성과 영상화된 이미지.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떤 이미지 특징을 굉장히 잘 잡아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전급별 시인의 시론에서 너무 조금 평이한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 실망을 좀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읽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미지란 감각이자 경험이고 물질이자 상상이다. 굉장히 좋습니다. 기억이자 사유이고 종동이자 정치이다. 자, 여기서 약간 추상적으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 정치가 우리 현실 세계에서 그 정치의 개념이 아닐 겁니다, 아마. 네. 다음에 또한 그림이나 사진처럼 순간적으로 정지된 것이면서 영상이나 홀로그램처럼 지속해서 움직이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우리 인쇄 매체 텍스트에서 이게 실제 뭐가 움직이면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 표현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미지에 관한 연구 또한 감각적인 것과 사유적인 것, 매체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들 사이에서 실현되는 인간의 모든 표현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 그래서 예전엔 단순한 인간의 오감 중에서 뭘 이용해 주된 이미지로 지배적인 심상을 사용했느냐라는 게 중심이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문학이 예전부터 이제 그 중세 근대 거쳐오면서 어떤 진술 위주의 교훈 위주의 어떤 정보 전달이나 어떤 그 계몽적인 어떤 입장에서 나오는 문학적인 목적을 모두 다 이제 거부를 하고 순수 예술로서의 어떤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이미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와 관련이 있냐면 구상의 영역에서 추상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현대 예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시에서도 이미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시 이미지 역시 재현과 표현, 신체와 물질, 감각과 상상, 기억과 자유, 순간과 지속, 정지와 운동, 공간과 시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실현체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기존에 쓰고 있던 오래된 우리 실론에 나오는 이미지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미지는 예전에 쓰던 그런 개념의 좁은 의미의 그런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쓰고 있는 현대시인들이 쓰고 있는 이미지들은 굉장히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참 모순된 말입니다. 어떤 의미 전달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이미지 안에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의미는 단순히 그 시의 의미나 이런 게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작가, 시인의 어떤 의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그 시인이 본 세계에 대한 어떤 관점이 담겨 있는 게 되겠죠. 자, 제가 만약에 도시를 그립니다. 아니면 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김승욱 그 작가의 소설가의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도시의 모습이, 서울 도시의 모습이, 60년대 도시의 모습이 회색 빛깔입니다. 회색 빛깔. 네. 거기서 회색이라는 이미지는 진짜 서울에는 회색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죠. 그 시인이 바라본 그 세계, 60년대라는 도시의 모습, 서울의 모습은 회색이라는 이미지로 대변되는 뭔가 무감각하고 뭔가 인간의 관계성이 이제 많이 멀어지게 되고 인간 사이에서 더 단절감이 많이 생기게 되고 네. 인간 소외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현대 문명의 어떤 비판적 태도를 이미지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미지로.
그 소설이 웬만한 시에 사용된 이미지보다 훨씬 더 고난도의 네, 어떤 서정의 세계가 그려져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정급별 시인도 그렇고 이수명 시인도 그렇고 지금 이미지를 지금 현대문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를 기존의 실론에 나왔던 그런 단순한 오감에 이제 의존해서 표현되는 그런 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수명 여기 표면의 시학에 있는 것 중에서 또 한 부분을 조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시인이 한 요소로 참여하고 있는 시인에게 나타나는 이미지의 파노라마가 시이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네.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잘 나가는 인류 시인들 있지 않습니까? 시들을 보면 이미지가 이제 어느 한 구성 요소로서만 이렇게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파도, 그냥 바다가 밀어치는 파도처럼 이미지들이 연속적으로 막 밀려옵니다. 보통 이제 그걸 좋게 보는 사람들은 되게 감각적이다라고 이렇게 그 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이건 너무 그 껍데기밖에 없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너무 지나친 언술에 어떤 이미지들밖에 쏟아내고 있는 게 있지 않다. 자, 이렇게 이제 극과 극이 상반되는 이제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네. 자, 보겠습니다. 시의 비밀은 이미지의 비밀이다. 와, 굉장히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현대 시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대지의 은폐성과 세계의 계시성 사이의 긴장을 예술작품의 근원으로 보았던 하이데거를 떠올려 보았을 때 이 이분화된 설명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미지다. 사물과 세계가 형상을 갖는 것, 즉 이미지로 하이데거적 은폐와 계시가 조우할 수 있다. 이미지로 시는 닫히고 열리는 것이다. 자, 이수명 시는 철학자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이원론을 시에서는 이거를 이미지가 모두 다 통합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내용이죠. 네. 네,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미지가 시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네. 관습적인 이미지만 쓸 것인가. 거기서 벗어나야만 한다. 그러니까 뭔가 독자들의 예상에서 벗어나는 이미지를 사용되고, 그리고 내가 시인이 보는 그 지금 자기가 당면한 세계,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를 관통하는 의미가 담긴 이미지를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야만이 독자에게 단순히 겉포장으로 보이지 않고 뭔가 무슨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쓸쓸함이 묻어난다든지, 네, 아니 외로움이 묻어난다든지 이런 파장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미술을 볼 때, 그림을 볼 때 추상화가 있어요. 추상화를 보면 정확하게 저 선과 저 명과 저 점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계속 응시하고 있으면 거기서 오는 작가의 어떤 마음이라는 것들이 그 작품을 통해서 매개로 해서 이 바라보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게 교감하는 겁니다.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예전처럼 시어 하나에 밑줄 그어놓고 설명 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주는 이미지 역할,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또 한 단어를 한 번 더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인 자신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는 것, 이미지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하는 것은 시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가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가로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난감하게만 느껴진다. 이거는 어쩌면 지금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난해성과 관련된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미지에서 선명한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단지 영광과 같은 시인 너머의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낸다고 하기에는 이미지는 대단히 치밀하고 구조적이며 또 전적으로 시인의 창작물이라고 하기엔 시인 자신도 전능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이미지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 시단의 몇몇 시인에게서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라면서, 자, 지금 뭐냐면 과거의 어떤 실론에서 나왔던, 자, 서점 갈래는 세계의 자아화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 시적 화자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 한 편 속에는 그 화자가 추구하는 세계, 그 우주가, 단독의 우주가 또 하나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가 100편이면 우주가 100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특이한 어떤 의도에 의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감정의 움직임과 같이 작동하여서 이미지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를 써본,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의식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의식의 흐름. 네. 제가 어떤 시를 쓰기 위해서 계속 어떤 하나를 깊이 고뇌하고 천착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색깔도 있고, 소리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냄새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촉감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나열해서 쓰다 보면 시가 한 편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 이건 어떤 의미냐, 이건 어떤 의미냐라고 이렇게 묻게 된다면 시인 자신도, 시적 화자도 선명하게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인지적 능력에서 나오는 게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성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에서 나오기 때문인 거죠. 무의식의 영역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심리학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들이 같이 수반되어야만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양자역학에서 이제 그 중첩 현상이 이제 완전히 거의 증명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인간이 죽고 나서 사후에 영혼의 분리, 육체와 영혼의 분리도 양자역학의 중첩 현상으로, 파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단순히 어떤 예술가의 아니면 어떤 종교인의, 그냥 이거는 이제 믿지 못할 때 미신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다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종교적 영역조차. 그럼 이런 우리 예술의 영역조차도 다 뭐냐면, 이런 양자역학, 그 자연의 근본적 본질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네. 단순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신의 영역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술은 뭐가 더 강합니까? 이 정신적 영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양자역학이라든가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쓰고 읽고 하는 이런 예술 작품들이 굉장히 그 근원, 이런 표현들의 근원을 찾아가는 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도 꼭 철학서 하나, 그렇죠? 실론 하나, 쉬운 거 하나 꼭 우리가 정독을 해야 된다. 제가 이게 들려드리는 얘기는 저를 거쳐서 얘기해 오기 때문에 제가 그 곡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왜곡시킬 수도 있겠죠.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정독해서 느끼신 부분, 그걸 통해서 자기 시에다가 녹아내셔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이수명 씨는 실제 이제 지금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읽은 지 좀 됐는데 2007년도에 나왔어요. 2007년. 자, 이것도 어땠으면 벌써 10년 전입니다. 네. 뭐 10년이 아니라 15년 전이네요. 그쵸? 그때 사실 뭐 나네시다 미래파다 하면서 막 이렇게 비판적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거기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었죠. 왜? 내가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죠.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닫힌 문을, 예, 닫힌 마음으로 시를 쓰시는 분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자, 늘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시인들은, 예술가들은 생물학적 나이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뭔가 내가 다 깨우쳤다고 생각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변하면 진화합니다. 시도 계속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보면서 나는 이 흐름에서 나는 이쪽 방향을 개척할 거야. 그래도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선명한 자기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시 창작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미지에 대한 추상적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잠시 끊었다가 2부에, 예, 소효인 작가의 이제 어떤 작품을, 실제 작품을 보면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